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역 사과나무 의료재단의 이동균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제 임플란트 스캔들을 응용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전에 어떤 강의들을 해드렸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스터디 스캔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덴처를 스캔하는 간단한 활용 방법, 그리고 스캔 바디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풀마우스 스캔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덴처를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심화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바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멀티플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바이트 활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거는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바이트에 오차가 생길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부터 이제 교합점의 범위, 그리고 현면에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 바이트 스캔을 입체적으로 떴는지, 그리고 환자의 협조도가 괜찮은지, 그리고 불필요한 조직이 스캔되진 않았는지, 그리고 치아가 모빌리티가 있진 않은지, 이렇게 6가지 정도를 확인을 해주시면 바이트의 오차가 그나마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점을 일단 알고서 바이트 스캔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 바이트 스캔을 뜨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입체적으로 뜨는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떤 뜨는 방법이 있는지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본 바이트 스캔입니다. 저는 앞으로 편의를 위해서 가로 안에 있는 그 스캔 방법을 요 스캔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기본 바이트 스캔, 평면 스캔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냥 쭉 안쪽부터 일자로 이렇게 스캔을 하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으로 입체적인 바이트 스캔, 입체 스캔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교환면의 일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스캔을 해주는 것, 이거를 입체 스캔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다음은 교환면을 먼저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협측으로 가서 측방에서 바이트 스캔을 떠주는 스캔 방법인데, 이거는 제가 오픈 스캔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스캔 또는 오픈 바이트 스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캔 방법, 인상제를 활용한 스캔 방법인데, 인상제 스캔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거 하나하나 4가지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평면 스캔을 먼저 보시면은, 지금 안쪽에서 일자로 뜨는 거기 때문에 사실 속도가 다른 바이트 스캔들에 비해서 비교적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빨리 뜰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신에 바이트에 대한 정보가 다른 스캔 방법들보다는 조금 부족해서 보처를 디자인할 때 참고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떴다고 해서 매칭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바이트가 불안정하거나 이랬을 때 이 바이트 스캔 데이터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쪽부터 이렇게 앞으로, 구강 스캐너가 거의 미동이 없죠. 앞으로 쭉 당겨서 이렇게 스캔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매칭은 잘 됩니다. 이게 매칭 된 걸 보시면은 아래에서 교합점도 이렇게 잘 찍혀 있고, 위에서 봤을 때도 잘 찍혀 있습니다. 미리 교합제를 찍었던 이제 점들이랑 비교를 하는 거고, 잘 찍혀져 있죠. 거기에 이제 바이트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자면, 자, 아래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교환면이 거의 안 보이죠. 교환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바이트에 대한 정보를 다른 스캔들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면 스캔할 때 정보가 좀 부족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입체 스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입체 스캔은 이렇게 뜨면서 교환면의 일부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롤링을 해주면서 스캔을 해주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평면 스캔보다는 조금 더 많은 바이트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단점이라고 꼽자면 이제 엣지 투 엣지 바이트인 경우에 교환면이 나와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스캔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스캔하는 방법은 이제 피게하고 있는 치아를 롤링 하듯이 해서 교환면의 일부가 보여지도록 스캔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크로스바이트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하악 부분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악을 롤링을 해서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면서 이렇게 교환면이 노출된 부분을 지금 찍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살짝 롤링을 또 해주고 이렇게 교환면을 스캔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이트 스캔은 다 됐는데 매칭이 안 됐다고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매칭 포인트를 이용해서 매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 바이트가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확신이 있다면 굳이 이 시스템이 매칭을 자동으로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수동 매칭을 통해서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트 정보를 이제 보자면 이렇게 아래에서 봤을 때 교환면의 일부가 평면 스캔보다는 조금 더 보여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디자인할 때 참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평면 바이트보다는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오픈 스캔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뜨는 방법이냐면 교환면을 먼저 스캔을 떠주고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뜨는 거겠죠. 입을 벌리고 교환면을 뜨고 그 다음에 협측으로 이동한 다음에 입을 딱 물고 그 상태에서 스캔을 이어서 진행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바이트 스캔 방법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바이트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교환면에 정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점이 있고, 그리고 딥바이트 환자인 경우, 그러니까 상악이 너무 하악을 많이 가리고 있는 경우에 그걸 옆에서 뜨려고 하면은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스캔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악을 먼저 입을 벌린 상태에서 뜬 다음에 상악을 떠주게 되면은 하악에 대한 데이터와 상악에 대한 데이터를 둘 다 얻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 오픈 스캔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제 다른 바이트들보다는 환자의 협조도가 조금 더 바이트의 정확도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환면을 뜨고 나서 환자가 정확한 타이밍에 입을 다물어주고 해야 되는데, 하악의 교환면을 뜨고 있는 경우에는 하악은 움직이는 턱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바이트 스캔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환자가 딱 물었을 때 제자리에서 무는 게 아니고 다른 부위를 물었을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협조도가 조금 더 다른 바이트들보다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 추가로 교환면을 뜨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왜곡 가능성이 있다라는 단점도 알고 계시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캔을 뜨면 좋을지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교환면을 먼저 입을 벌리고 나서 지금 뜨고 있는 모습이겠죠. 입을 벌리고, 자, 여기서 협측으로 이동한 다음에 태구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쭉 다시 가서 스캔을 완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바이트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끊긴 부분으로 다시 가야 바이트 스캔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항상 멈춘 경우가 있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찾아가지고 스캔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오픈 스캔은 다 마무리가 됐고, 아래에서 보시면은 교환면을 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여서 교합점이 가려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교합점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이트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아래에서 보시면은 교환면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상하게 교환면 데이터가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다른 바이트들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거 알고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바이트 스캔인데 인상제 스캔이고요. 인상제를 이용해서 스캔을 뜨는 방법입니다. 일단 먼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상제의 바이트도 참고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캔의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인상제의 바이트를 같이 드리면서 이 바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하고 참고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 환자의 바이트가 불안정한 경우에 이제 턱을 딱 고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치관의 일부가 인상제에 가려지기 때문에 바이트의 정보를 얻는 데는 조금 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보철을 디자인할 때 참고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인상제가 지금 하악의 디자인을 거의 다 가렸죠. 지금 모델은 각각 떠졌기 때문에 매칭할 때 딱 맞는 모델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인상제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매칭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고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인상제가 저렇게 많이 흘러나온 경우에는 더 많은 치아를 가리기 때문에 인상제의 양을 조절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인상제 스캔을 떴을 때 뭔가 이게 매칭하는데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다 했을 때는 인상제를 빼고 뜬 바이트도 같이 보내주시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제 바이트랑 일반 바이트, 뭐 평면 바이트나 아니면은 뭐 입체 바이트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내는 거를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캔하는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오픈이나 뭐 이런 걸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뭐 입체로 뜨려고 해도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평면 바이트에 가깝게 지금 스캔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매칭 포인트도 정확하게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어느 부분인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나서도 그 부위가 맞는지, 그리고 교합점이 제대로 찍혔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제대로 물렸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게 매칭은 됐고, 바이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느 각도에서 봐도 교환면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가 없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더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제 참고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칭을 할 때도 방금 이제 매칭이 잘 된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칭이 안 된 케이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동 매칭을 했을 때 뭐 이제 시스템 상에서는 이제 매칭을 제대로 시켰다라고 인식을 했지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전치부가 되게 과교합된 영상을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환자가 물고 있는 정상적인 바이트가 아닐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바이트가 잘못 매칭이 됐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제 왼쪽에 다시 정렬 버튼을 눌러서 바이트를 다시 매칭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조금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잘못 매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상제 스캔은 그래서 선택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스캔을 조금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평면 스캔, 입체 스캔, 오픈 스캔, 인상제 스캔, 이렇게 총 4가지의 스캔의 교합점을 가지고 왔는데 얼핏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하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보시면은 그 오픈 스캔 같은 경우에는 평면 스캔이나 입체 스캔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교적 덜 물리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대구치 쪽에서는 조금 확인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소구치 쪽 보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합점의 범위가 여기서는 조금 작은 크기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좀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환자의 협조도도 여기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딱 물고서 스캔이 들어갔어도 환자가 무는 타이밍이 조금 빨라서 스캐너가 무는 도중에 인식을 하면서 스캔이 들어갔다거나 뭐 그런 영향 때문에 이게 조금 덜 물리진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상제 스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보다는 비교적
과교합 양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 교합점이 조금 더 넓게 나타났고 안 물리던 치아들도 더 물리는 것처럼 지금 스캔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상제를 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힘이 들어가면서 이게 과교합 양상이 나타나진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픈 스캔이나 인상제 스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평면 스캔은 어느 정도 데이터의 정보를 주기가 조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입체 스캔을 주로 평소에는 입체 스캔을 많이 진행을 하고, 선택적인 사항 딥바이트 케이스거나 아니면은 바이트가 불안정하다거나 하면 오픈 스캔이나 인상제 스캔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 스캔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딥바이트 환자의 케이스를 좀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은 하악에 대한 데이터를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참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상태에서 어떻게 스캔을 뜨면 좋을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악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악의 교합면을 먼저 스캔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악의 교합면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끊기는 부분부터 다시 이렇게 스캔을 떠야 다시 바이트 스캔은 떠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살짝 아래로 내려가서 무는 걸 기다렸다가 지금 물고 나서 다시 측방 스캔이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악에 대한 데이터를 얻으면서 바이트를 스캔을 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측 스캔 같은 경우에는 스캔 바디가 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물리는 부분은 스캔 바디를 제거하고 스캔을 진행했고, 딱 물고 있는 상태에서 입체 스캔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스캔 바디가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게 살짝살짝 기울여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모습이고, 스캔 상에서는 스캔 바디가 있지만 하악이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면 없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스캔 바디가 서로 닿고 있기 때문에 아래는 제거를 하고 스캔을 진행을 했고, 저렇게 하셔도 매칭하는 데는 전혀 무방하기 때문에 저렇게 진행하시는 방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딥바이트 환자분의 스캔이 다 완료가 됐고요. 교합점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딥바이트 스캔에 오픈 스캔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이렇게 조금 선택적으로 오픈 스캔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픈 스캔을 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은 스캔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바이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멀티플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케이스를 왜 가장 마지막에 가져왔냐 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응용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스터디 스캔이라든지 아니면 덴처 스캔, 아니면 스캔 바디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어떤 바이트를 활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다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자, 케이스를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캔은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스캔은 동일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바이트를 뜰지, 그리고 이걸 스터디를 떠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연치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 아래에 자연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지대치의 마진 부위까지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캔 바디를 미리 연결하고 뜨는 스캔 바디를 활용한 스캔 응용 방법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를 잡을 수는 있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 힐링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트를 잡을 수는 있지만 조금 왜곡 정도가 크기 때문에 오픈 바이트 스캔을 활용을 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바이트 스캔을 뜰 때 지금 바이트가 매칭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픈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스캔을 활용해서 이제 스캔 바이트를 잡아 주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딥바이트 케이스를 보셨던 것처럼 스캔 바디가 지금 대합치에 이렇게 닿고 있어요. 이렇게 닿고 있어서 이렇게 닿고 있는 부분은 스캔 바디를 제거한 다음에 그냥 물고 있는 상태에서 입체 바이트 스캔을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바이트 스캔을 뜰지를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를 활용을 해서 이 멀티플 케이스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는 조금 응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지고 왔었고, 지금 보면 상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RPD를 사용하고 계시죠. 템덴처를 쓰고 계시고, 하악에도 오른쪽 두 개, 여기 두 개 교체해야 될 부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범위도 넓고 전체적으로 멀티플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16번 부위만 보면은 여기는 싱글이기 때문에 여기는 4단계 스캔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응용을 했던 방법들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스캔 바디를 활용하는 거죠. 일단 전체적으로 상악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고 특히 오른쪽 아래도 뭐 두 개지만 이런 부분은 스캔 바디를 활용을 해야 조금 더 매칭을 할 때 수월하기 때문에 스캔 바디를 활용을 하는 그런 응용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덴처에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지만 스캔 바디를 연결하더라도 그 클리어런스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픈 바이트 스캔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RPD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덴처 활용을 위해서 스터디 스캔을 진행을 해줬고,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4단계 스캔을 활용을 해서 컨택과 그 잇몸, 진지바의 모양을 스캔을 떠주기 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면 일단은 스터디 스캔 같은 경우에는 덴처를 끼고 떠주시면 되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미리 뭐 스캔 바디를 연결하고 뜨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간 바이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저는 현재 상태에서 그냥 스캔을 다 진행을 했고요. RPD 스캔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악결절이나 이런 그런 조직들이 조금 더 잘 나오게 스캔을 해주시면 좋고, 그 잔존치 같은 잔존치가 조금 더 잘 나와야 그 본 스캔에서 매칭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바이트는 동일하게 그냥 물고서 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스캔을 복사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상악 같은 경우에는 교체할 부위가 많기 때문에 그냥 저거는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하시더라도 다시 뜨시는 게 좋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정도만 다시 뜨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듬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새로 다시 떠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다시 뜨셔도 될 것 같아요. 스터디 스캔일 때는 3단계 스캔이기 때문에 전체 다 크라운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모습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파이널 스캔 같은 경우에는 아까 16번 부위는 제가 4단계로 뜰 거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4단계 스캔을 진행을 할 거고, 여기 16번 부위 어버트먼트 설정을 해주는 모습까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널 스캔을 뜨는데 일단 만들고자 하는 부위 모두 스캔 바디를 연결을 해주지만 16번 부위는 나중에 여기는 4단계로 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스캔 바디를 연결을 할 거라 비워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악 같은 경우에는 교체해야 될 부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대합치 상태로 그대로 다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다듬어서 다시 뜨시든 아니면은 그냥 지우고 다시 뜨시든 어쨌든 다시 상하악 모두 스캔을 해줘야 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16번 싱글 부위는 컨택이랑 징지바 내부의 스캔을 위해서 이렇게 상악 스캔과 스캔 바디 스캔을 별도로 진행을 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스터디 스캔을 떴기 때문에 스터디 바이트에 맞춰서 뭔가를 진행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 여기서도 잔존치가 물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 스캔 때도 잔존치가 물렸고 여기서도 잔존치가 물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바이트를 채택을 했고요.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떠 있는 상태고 스캔 바디를 연결하더라도 정확하게 매칭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오픈 바이트 스캔을 활용해서 여기는 스캔을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캔은 다 완료가 됐고 의뢰서를 작성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론적인 멀티플 케이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론적인 내용들만 보면은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다 응용하면서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합쳐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활용만 해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스캔을 뜨면 좋을지에 대해서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한 영상은 제가 직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스터디 스캔을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스캔 뜨는 영상은 제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체할 부위에 치식 선택해 주시고, 상악은 아까 보셨다시피 기존에 RPD를 쓰고 계셨기 때문에 RPD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스캔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잔존치가 잘 나왔는지, 그리고 상악 결절 부위가 잘 나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교체하실 부위 정확하게 치식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RP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조직의 스캔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나왔는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상악 스캔도 끝났고, 덴처를 끼고서 바이트를 뜨는 거는 오히려 더 쉬워요. 왜냐면은 물리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물고 나서 입체 스캔을 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왼쪽에 입체 스캔을 떠주고 있고, 이렇게 왼쪽이 매칭이 됐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입체 스캔을 뜨고 있는데 아래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위쪽에 대한 교환면의 정보를 조금 더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더 디테일하게 찍어주고, 잔존치가 잘 나올 수 있게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환면이 안 나온 부위가 다시 한번 스캔될 수 있게 신경 써서 바이트 스캔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스캔이 잘 나왔는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잔존치가 되게 미세하게 물리고 있어요. 어쨌든 이 템덴처의 VD나 바이트에 맞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참고용이지만 여기서도 바이트 스캔을 떠줄 거예요. 지금 본 스캔이고, 스캔 바디를 미리 연결하고 지금 스캔을 진행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다 스캔이 진행이 됐고, 치식에 맞게 치식 설정해주고 해주면 되고요. 상악 같은 경우에도 16번은 아까 제가 4단계로 뜰 거라 16번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 스캔 바디를 연결해 놓은 상태고, 16번은 지금 양쪽 치아가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컨택을 찍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단계 스캔으로 진행을 해서 컨택 부분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는 게 보철을 제작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쪽에 걸려가지고 잘 스캔이 되지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컨택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컨택을 찍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상악 스캔도 완성이 됐죠. 본 스캔도 치식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16번은 제가 이제 그 스캔 바디 스캔을 따로 뜰 거기 때문에 16번은 치식 설정을 했을 때 저렇게 구멍이 파랗게 조금 표시가 됩니다. 저 부분이 나중에 스캔 바디 스캔 때 뚫려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저렇게 구멍이 뚫려져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번호만 선택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응용을 해서 스캔을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트를 뜰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바이트 스캔을 뜨는 과정이고, 스캔 바디의 모양을 일단 입을 벌린 상태에서 지금 뜨고 있는 장면이고, 이렇게 스캔 바디의 모양이 잘 나왔으면 담은 상태에서 지금 왼쪽에 바이트가 떠 있지만 어쨌든 오른쪽에 지금 잔존치가 물리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렇게 오픈 바이트 스캔이 제대로 잘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제대로 매칭이 잘 안 됐지만 이거는 수동 매칭을 통해서 스캔 바디는 스캔 바디끼리, 치아는 치아끼리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제대로 매칭이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매칭이 다 끝났으면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 스캔 바디 부분이 스캔이 잘 되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일단 상악 물고 있는 상태지만 상악에 뭐 입체 스캔을 떠서 이렇게 교환면에 데이터를 주면서 하악의 잔존치 부위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뒤로 가서 스캔 바디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저렇게 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방향을 바꿔서 위아래 둘 다 입체 스캔을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너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입체 스캔을 떠주면 조금 더 바이트를 잡을 때 만들 때 조금 더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캔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매칭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수동 매칭을 통해서 이렇게 스캔 바디와 스캔 바디를 연결해서 매칭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이트 매칭이 다 끝났고요. 자, 이렇게 아래에서 확인하면 잔존치가 물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스터디보다는 잔존치가 깊게 물리고 있어요. 이렇게 확인이 되고, 저희가 놓친 게 하나 있죠. 스캔 바디 스캔을 하나 떠야 되는데, 스캔 바디를 연결하고 저렇게 노치 부분부터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해주셔야 이분의 이제 스캔이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알려드렸던 응용 방법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스캔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셨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스캔 바디 스캔까지 완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멀티플 케이스에 대한 내용도 다 마무리가 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알려드린 응용 방법을 활용하는 거는 어쨌든 간 많은 스캔을 진행을 해봐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해주시면 오히려 이제 스캔을 뜰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바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총 이렇게 4가지, 평면 스캔과 입체 스캔, 오픈 스캔, 인상제 스캔,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멀티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스캔의 응용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사실 뭐 어떤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지막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내용을 담게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을 뭔가 좀 잘 알고 계시고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의 케이스가 아무래도 다양해서 이럴 때는 이런 걸 써보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이런 걸 써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그런 응용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주엽 사과나무 의료재단의 이동균 팀장이었습니다.